자, 9번째 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은행 빚내서 연끌집 매입하고 본인 집인 양 살다 거품 꺼지니 정말 은행집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연끌하신 분들 많이 있죠. 제 방송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구보다 힘든 분들이 사실 뭐 돈 없는 분들보다 연끌하신 분들이고, 연끌하신 분들 아마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분들이 가장 무서운 건 그런 거예요. 갑자기 금리 인상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가 몇 차례 동결을 했죠. 근데 그게 동결할 만해서 동결한 게 아니라 올려버리면 연끌족이 못 버티니까 동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연끌족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그 집에 미쳤어요. 집이랑 상가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뭐 아파트 집값 떨어졌네, 아니면 상가 분양받았더니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네, 건물만 으리하게 지어놓고 속은 빈깡통이고, 허업을 파는 거 여러분 많이 봤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안에 못 산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적기다, 지금 돈을 털어서라도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안 사는 사람이 바보다, 연끌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 그런 의식이 팽배했거든요. 2020년 2021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뭐 돈 모으는 사람들, 그런 투자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봤어요. 바보로 봤습니다. 저한테 어떤 얘기 했냐면, 이 사람 재테크 모른다고, 이 사람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돈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듣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 좀 들었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이 못 올라오는 거라고. 근데 그분들 한 명도 안 보여요 진짜. 근한점 알려달라고 하니까. 근데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물론 아파트가 좋은 곳이고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대출을 받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리해서 그 아파트 들어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게. 연끌 하신 분들 태반이 그만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모아본 적도 없고. 근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 사실 뭐 지방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지방에 아파트 미분양 나니까. 사실 난 서울이 더 걱정해. 서울이나 수도권이. 왜냐하면 연끌의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지방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서울은 연끌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연끌 평균 이제 대출 금액이 한 5억이에요. 5억. 평균 이제 1인당 아파트 대출 받는 사람 평균액이 4억 5천만 원. 엄청 크죠, 4억 5천. 근데 많이 받는 사람 8억도 있고 9억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이 아파트 거래가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거래 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인구가 많잖아요, 여러분. 인구도 많고 연끌 알프지 많아요. 전월세도 많고. 그러면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거래가 있긴 하지만 활발하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집값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비싸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비싼 돈 저 감안하고 들어오고 싶어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떨어져서 한 7억 됐다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 7억도 비싸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집을 사는 사람 중에 7억이 없잖아, 현금이. 그럼 대출 받아야 되잖아. 지금 한 3억도 없는 사람 대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대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출 받으면 위험하죠. 여기서 금리 더 올라가 위험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그렇게 쉽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들어오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가도 빈 공실은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
아니 인구는 적어지는데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말 실거주였으면 문제가 안 돼. 실거주였으면 그냥 내가 여기서 20년 30년 살겠다, 그냥 내 집을 생각하고 살겠다,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실거주가 없어요. 서울은 실거주가 아예 없어. 없어요. 실거주가 없는 곳이야. 대부분 투자 목적이죠. 한 방 잡으려고. 근데 한 방 잡으려고 한 방 잡히게 생겼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집 하나 사가지고 인생 바꿔보려고 하면 안 돼. 물론 집이 중요하죠. 아파트 좋은 곳인데 그래도 상황을 봐가면서 가야죠. 봐가면서. 우리 아파트를 잘못 사가지고 지금 인생의 구렁텅이에 잘못 빠진 분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한 방에 뭔가 지금 시기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상가들 보면 진정한 역세권이나 좋은 자리를 제외하면 텅텅 빈 곳이 정말 많습니다. 잠깐 상가 들어와도 빠르면 수개월, 몇 년 안에 업종이 바뀌는 경우는 허다하죠. 역세권도 텅 빈 곳이 많아요. 역세권도. 옛날에 역세권은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역세권도 망하는 데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왜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돼. 역세권 더 비싸잖아요. 지금 오크라인 상권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대문 상가는 왜 망했을까? 동대문 역세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로수길하고 경기단길은 왜 그래요? 역세권인데. 물론 역세권 중에 잘 나가는 건 있겠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역세권은 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엄청 비싸죠. 서울이나 수도권이 역세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보증금이랑 권리금이랑 월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역세권이 부르는 게 값이었죠. 왜냐, 역세권에만 자리 잡으면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곳도 많아요. 왜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은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게 안 파면 안 남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싼 값 주고 안 사요, 이게. 그리고 온라인이 싸니까. 요즘에는 오프라인 상권보다 온라인 상권이 더 발달되어 있잖아요. 가격 비를 쉽게 하다 보니까 뭐 오프라인이 싸면 사겠는데 오프라인이 더 비싸. 여러분 신발 같은 거나 뭐 가방 같은 거, 옷 같은 거 보더라도 온라인이 더 싸죠. 아니면 당근마켓 번개장터도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 굳이 뭐하러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더 비싸게 사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서울에서 밖에서 음식 사 먹기 겁나죠. 왜 겁납니까? 비싸잖아요. 김밥 한 개 4,500원씩 하잖아요. 역세권 같은데. 역세권에 음식 안 비싼 거 있어요? 물건 안 비싼 거 있습니까? 다 비싸죠.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 안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비싸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싼 월세당 있잖아요. 그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역세권도 망하는 곳이 많아요. 망하는 곳이 많아.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내가 서울에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 서울에서 역세권이 장사가 되려면 줄 서서 먹는 거 아니면 타산이 안 나온대.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먹는 것만 가지고는 타산이 거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서울은 유지가 되려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회전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역세권에서 맞추려면. 근데 그냥 드문드문 와서 먹는 거 무조건 적자래요. 무조건 적자. 지방은 그렇게 장사해야 되는데 서울은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 서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야 돼. 끊임없이. 근데 그렇게 안 된대 이게. 옛날처럼. 드문드문 오면 적자예요. 옛날처럼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것도 뭐 있긴 하지만 흔하지 않아.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이제 상가를 안 들어오면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요. 이런 좋은 자리는 안 내립니다. 뭐 홍대나 이제 이대나 경기단길 그리고 압구정 신촌은 안 내려요. 약간 다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내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빈 공터처럼 놔두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거리의 휴물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그런 비싼 월세를 내고도 들어온 사람이 있게 하겠죠. 근데 좀 겁나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보면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빚져가지고 장사하잖아요. 빚져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영업 하는 이유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할 게 없어가지고 장사하죠.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도 할 게 없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망하면 안 돼요. 말아먹으면 안 돼. 말아먹으면 진짜 골로 갑니다. 서울은 진짜 말아먹으면 골로 가요. 서울은. 지방보다 다른 게 장사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 배 이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상가를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는 건 배세준이 친다는 겁니다. 망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폐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 상가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점점?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제외하면. 근데 요즘에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곳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막 쉴 새 없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까?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끌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 투자해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